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판다스에 대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패키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다스라는 게 머신러닝이나 이런 거는 내용 안에 알고리즘은 어렵지만 사실 구현은 굉장히 간단해요. 판다스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고 주어진 데이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노가다도 많고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응용하고 적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딱 이렇게 정해진 거 배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쓰려고 하다 보면 응용하는데 꽤 만만치 않은 그런 아이라고 보고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판다스를 잘 사용을 해야지만이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패키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자료 구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자료 구조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 판다스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응용하는지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비주얼 파이썬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때 문법과 내용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판다스를 다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은 판다스를 소개하고 자료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 정도까지만 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법 몇 가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다스는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넘파이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기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행과 열이 있는 아이입니다. 근데 요 한 열, 이렇게 세로로 보면 한 열이죠. 얘를 저희가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합친 걸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리즈를 합쳐놓은 게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데이터가 우리가 행과 열이 있는 데이터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때 이 한 놈만 쭉 뽑으면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시리즈를 여러 개를 더해 놓은 게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은 데이터 프레임으로 다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근데 가끔 한 열만 있기 때문에 이때는 자동으로 시리즈로 뽑아줍니다. 그때는 이제 시리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리즈라는 클래스가 있을 것이고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클래스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기에 있는 메소드와 여기에 있는 메소드가 다르겠죠. 그래서 타입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할 때와 시리즈로 할 때 당연히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요걸 쓰고 싶으면 타입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셔야 되고 요걸 쓰고 싶으면 데이터를 시리즈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입과 그 메소드 이런 것들을 잘 맞추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행과 열이 있는 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열로 이렇게 쭉 보면 얘네들은 타입이 다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름 그랬으면 다 문자열. 홍길동, 홍길순 뭐 이렇게 문자열. 그다음에 국어, 성적 그러면 숫자잖아요. 얘들은 숫자 다. 이렇게 얘하고 얘는 타입이 달라도 돼요. 얘는 문자열, 얘는 숫자. 그런데 이렇게 같은 시리즈끼리는 타입이 같아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름은 스트링이니까 다 문자열이고 얘는 국어 성적은 다 숫자일 거고 영어 성적도 다 숫자일 거고 이렇게 세로로는 데이터 타입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비교를 계속 해보면 ND 어레이는 어땠어요? ND 어레이는 1차원이든 2차원이든 얘는 전부 다 타입이 같아야 돼요. 이게 한 놈이 문자이면 전부 다 문자예요. 한 놈이 숫자면 다 숫자. 이거를 다 통으로 맞춰줘야 돼요. 3차원 마찬가지. 3차원도 얘는 어레이는 무조건 다 숫자를 맞춰야 돼요. 네, 타입을. 그런데 얘는 이렇게 세로로만 맞추면 된다. 세로로만 맞추면. 편의성이 증가된 거죠. 네. 넘파이는 조금 더 원리 원칙에 충실한 거고 판다스는 좀 편리한 게 사용상의 편의성이 좀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위에 컬럼, 요쪽에 인덱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요 위에 컬럼이라는 세트가 하나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름, 국어 성적, 영어 성적, 수학 성적, 합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에 보통은 0, 1, 2, 3 이렇게 쭉 돼 있는 게 요거를 저희가 인덱스라고 부르고요. 요거를 저희가 컬럼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름이 그래요. 근데 요 인덱스는 사실은 0, 1, 2, 3, 4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문자열도 가능해요. A, B, C 이렇게 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 인덱스나 컬럼은 중복 가능합니다. 보통 중복해서 쓰진 않지만 A가 2개여도 돼요. B가 3개여도 되고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에 인덱스와 컬럼 이렇게 돼 있고 안에 실제 데이터들이 들어있다. 이렇게는 타입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는 타입이 같아야 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림이 이제 딱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자료형이라는 게 열거형 자료형과 이름이 있는 인덱스형 자료형이 있어요. 예를 들면 파이썬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파이썬으로 돌아가면 대표적인 애가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얘는 열거형이에요.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A, B, C, D 이렇게 돼 있거나 얘가 LST2라고 하고 얘는 LST1이라고 했을 때 얘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LST1의 몇 번째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LS2도 마찬가지죠. 2의 3번째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얘는 D가 되겠죠. 얘도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얘는 3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열거형 자료형은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순서가 중요한 아이고 파이썬의 대표적인 열거형 자료형이 리스트입니다. 파이썬의 대표적인 인덱스 이름이 있는 인덱스 자료형이 딕셔너리라고 제가 자세히는 안 했는데 딕셔너리입니다. 얘는 딕셔너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괄호하고 A에 땡땡 1, B에 콜론 2, C에 콜론 3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접근할 때는 D에 여기는 역시 대괄호죠. A가 뭐니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얘는 몇 번째가 없어요. 이게 이름입니다. 인덱스. 요 이름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의 전형적인 열거형 자료형이 리스트, 그다음에 파이썬의 전형적인 인덱스형 자료형이 딕셔너리, 사전형 구조, 사전형 자료형입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럼 패키지로 가면 넘파이가 전형적인 열거형 자료형입니다. 그다음에 판다스가 전형적인 인덱스를 가진 이름을 가진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히 넘파이라고는 했지만 실제는 얘는 ND 어레이죠. 자료형은 자료 구조는 ND 어레이. 넘파이 패키지의 어레이. 얘는 판다스 패키지의 데이터 프레임. 물론 시리즈 마찬가지. 데이터 프레임. 얘가 자료형의 이름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접근할 때는 ARR 앞에 거를 생각해 보세요. 0번째, 1번째, 0번째, 3번째 이런 식으로 숫자로 몇 번째냐 이렇게 접근을 했죠. 얘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DF의 A가 누구야? DF의 B가 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갖고 접근합니다. 물론 얘가 열거형도 지원을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름을 찾아서 우리가 자료를 뽑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볼까요? 내용을 좀 볼게요. 자, 판다스를 한번 자료 구조를 만들어 볼게요.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갑니다. 이렇게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자, 시리즈라는 애를 만들 때는 pd.series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거는 그냥 리스트죠. 47-5, 3 이렇게 해서 SR을 딱 찍어보면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셀의 마지막에다 변수를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프린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프린트 SR 안 해도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요. 주피터의 장점이죠. 네, 이렇게 나오면 이게 실제 데이터입니다. 47-5, 3 왼쪽에 있는 애는 인덱스예요. 우리가 따로 인덱스를 안 줬기 때문에 얘가 그냥 0부터 쭉 순차적으로 인덱스를 매겨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인덱스를 매겨주면 인위적으로 매겨주면 얘가 인덱스가 되고 오른쪽이 실제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접근할 때는 인덱스의 이름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근데 A가 2개죠 지금? 그래서 2개 중복 가능합니다. 그래서 C하고 D 이러면 C하고 D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 당연히 브로드캐스팅 연산 전체 각각의 2를 곱해줘 이런 뜻입니다. 각각의 2를 곱해줘. 자, 요거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법인데 앞으로도 계속 나올 문법이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요 밖에 있는 괄호는 인덱스를 지칭하는 괄호죠. 밖에 있는 괄호는 인덱스를 지칭하는 괄호예요.
근데 여기 밑에 보면 괄호가 두 개 있어요, 지금. 괄호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죠.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 보이세요? 네, 이렇게 밖에. 이걸 한번 보고 가려고. 밖에 있는 괄호는 역시 인덱스를 지칭하는 괄호입니다. 그럼 안에 있는 요 괄호는 뭐냐? 얘는 리스트를 지칭하는 괄호예요. 그래서 뜻이 뭐냐면 원래 여기는 인덱스를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를 주는 자리에 내가 두 개 이상을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C하고 두 개를 갖고 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를 줘야 되는데 자리에 두 개 이상을 줄 때는 리스트로 묶어주세요. 이게 거의 국룰입니다. 다시 이 밖에 있는 자료가 인덱스를 지칭하는 자료인데 인덱스를 지칭하는 자료에다가 하나를 줘야 되는 자리에 두 개 이상을 주고 싶을 때는 리스트로 묶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요 괄호는 인덱스를 지칭하는 괄호고 안에 있는 요 괄호는 리스트의 문법입니다. 우리 앞에서 리스트 배웠죠? 리스트가 이런 거였잖아요. 1, 2, 3 이런 게 리스트잖아요. 근데 요거를 그대로 응용한 거예요. C하고 D를 달라는 거예요. C하고 D를. 네, 요 문법은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꼭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시리즈는 그냥 맛보기고 실제 저희가 중요한 건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만드는 건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건 자세히 안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 프레임을 대부분 만들어 쓰지 않고 CSV나 엑셀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걸 불러다 씁니다. 그래서 만드는 건 이제 공부하려고 만드는 거니까 만드는 거는 뭐 그렇게 자세히는 안 보셔도 돼요. 어쨌든 만들어 놓으면 이겁니다. 무슨 뜻이죠?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클래스로 df라는 오브젝트를 할당한 거예요. 카로 마이카를 할당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옵니다. 색깔도 좀 이쁘게 나왔죠. 왼쪽에 있는 게 0, 1, 2, 3, 4가 인덱스, 스테이트, 이어, 팝이 컬럼 이름입니다. 이렇게 오하이오 얘네들 요게 데이터죠. 얘는 문자열이겠고 아마 이어는 숫자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죠. 그래서 인덱스나 이런 애들을 따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시리즈에서 본 것처럼 인덱스를 1, 2, 3, 5 이렇게 지정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해보니 대부분 이 행은 뭐 100만 개, 1000만 개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인덱스는 거의 0, 1, 2, 3, 4가 많아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대부분 이름, 이름, 성별, 그다음에 성적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컬럼은 이렇게 이름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의 특성상 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사람은 둘 다 가능하게 해놨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덱스는 그냥 0, 1, 2, 3, 4가 많고 컬럼은 이렇게 명칭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다. 그래서 우리 배웠죠? df2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거에 컬럼하고 괄호가 없죠? 이건 어트리뷰트입니다. 이렇게 달라는 거예요. 컬럼이 뭐니? 이렇게. 가끔 여러분들이 이게 어트리뷰트인지 메소드인지 헷갈려서 여기다 괄호를 주게 되면 안 된다고 아마 에러가 나올 거예요. 이런 게 없다고. 그래서 이럴 때는 콜러블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호출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메소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어트리뷰트네. 이런 거예요. 인덱스는 이렇게 뽑아달라. 자, 그 다음에 여러 개 중에서 한 컬럼만 뽑아오고 싶으면 이렇게 이름을 주면 됩니다. 문자열로 감싸주셔야 되죠. 스테이트만 보여줘. 이렇게. 근데 얘는 결론이 한 줄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화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 줄일 땐 시리즈로 만들어줍니다. 시리즈.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아까 봤던 거 똑같아요. 밖에 있는 건 인덱스를 지칭하는 괄호고 안에 있는 거는 리스트를 지칭하는 괄호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줘야 되는 자리에 두 개 이상을 줄 때는 리스트로 묶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어하고 스테이트를 달라는 얘기죠. 이어하고 스테이트.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색깔이 이렇게 뽑아주고 얘는 예쁘게 이런 식으로 뽑아주잖아요. 진하게. 차이가 이게 디스플레이의 문제가 아니라 타입을 찍어보면 얘는 시리즈죠. 그죠? 얘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렇죠? 그 차이가 더 큰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리즈에 들어있는 메소드와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있는 메소드가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두 줄일 때는 데이터 프레임 쓰면 되는데
한 줄짜리도 데이터 프레임으로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메소드가 데이터 프레임에만 있는 메소드를 쓰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 이건 어떻게 하냐면 문법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를 대괄호를 2번 감싸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이런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냥 대괄호를 이렇게 2개 쓰네? 이게 무슨 의미야? 이럴 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밖에 있는 대괄호는 인덱스를 지칭하는 대괄호고 안에 있는 대괄호는 리스트를 지칭하는 대괄호예요. 원래 리스트는 뭐죠? 2개 이상 주고 싶을 때 쓰는 거죠. 이것처럼. 근데 얘는 하나를 주고 싶은데도 리스트를 묶었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2개 이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에 하나만 담아줘. 이런 뜻입니다. 다시 2개 이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에 하나만 담아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한 줄이지만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메소드와 시리즈에 있는 메소드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메소드를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대괄호로 2번 묶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쓰는 문법입니다. 사실 정석은 한 번만 쓰고 이걸 한 번만 쓰고 끝에를 to frame이라고 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줘라는 메소드를 쓰는 게 정석이에요. 그런데 가끔 쓰다 보면 이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응용을 해보면 이거죠. 원래 리스트는 2개 이상을 담아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릇 자체가 데이터 프레임인 거야. 근데 거기에 하나만 줘도 되잖아요. 리스트라는 게 원래 1, 2, 3도 되지만 이것도 되지만 그냥 1만도 리스트예요. 이것도 리스트인 거죠. 그러니까 응용을 해서 원래 2개 이상을 담아둔 자리에 하나만 담아줘. 이것도 가능하다. 그러면 결과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온다. 굉장히 많이 쓰는 문법입니다. 이걸 그래서 꼭 강조하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LOC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LOC는 뭐냐면 부분 집합을 가져올 때 많이 쓰는 겁니다. 이 문법적으로 좀 복잡한데 그냥 우리 데이터 비주얼 파이썬 때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LOC가 로케이션의 약자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똑같아요. 밖에 있는 애는 인덱스입니다. 밖에 있는 애는 인덱스. 이 안에 있는 건 뭐냐면 컴마를 중심으로 왼쪽은 행의 조건, 오른쪽은 열의 조건이에요. 다시 왼쪽은 컴마를 중심으로 왼쪽은 행의 조건, 오른쪽은 열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행의 조건은 1하고 2 가져오고 열의 조건은 이어하고 스테이트 가져와. 이런 뜻입니다. 원래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중에서 행은 1, 2만 가져오고 열은 이어 스테이트 가져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부분 집합을 잘라달라는 얘기예요. 이때 LOC를 엄청 많이 씁니다. 참고로 ILOC라는 것도 있어요. 얘는 뭐냐면 야 인덱스 얘네 다 필요 없고 난 숫자로만 해결할래. 똑같은데 이 자리에 인덱스가 1, 2든 뭐든 간에 순서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순서로. 여기도 마찬가지. 순서로. 몇 번째냐? 몇 번째냐? 이렇게. 몇 번째. 인덱스의 이름이나 컬럼의 이름하고 상관없이 몇 번째로 하겠다. 그래서 ILOC라는 게 있어요. LOC와 ILOC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당연히 데이터를 부분 집합을 가져오고 싶잖아요. SQL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웨어 조건 붙여서 조건에 맞는 것만 갖고 오고 싶잖아요. 그때 너무너무 많이 쓰는 문법이라서 제가 미리 소개를 좀 하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일 읽기가 있어요. 일단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파일을 읽어와야 돼요. 그러면 pd.readcsv라는 거를 함수를 이용하고 거기에 파일 경로를 주면 얘가 데이터를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 이제 아이리스라고 우리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 거의 헬로 월드에 가까운 거죠. 다 이거 합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거기서 LOC를 이용해서 부분 집합을 가져와. 이런 거죠. 부분 집합을 가져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전형적인.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여기 준비가 됐으면 이제부터 자르고 뭐 지지고 볶고 붙이고 뭐 하고 뭐 하는 거.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른 섹션에서 저희가 할 건데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그냥 뭐 한두 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다 해도 뭐 데이터 분석 거의 다 할 줄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맛보기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원래는 이 판다스에 있는 다양한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걸 하겠죠. 그런데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이 비주얼 파이썬을 이용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비주얼 파이썬에서 임포트를 해야 되겠죠? 임포트 내가 원하는 것만 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넘파이하고 판다스만 하면 되니까 언체크 한 다음에 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임포트가 됐어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파일을 읽어와야 됩니다. 파일을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 리드 파일 요것도 많이 쉽지 않잖아요. 파일이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데이터 아이리스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데이터는 뭘로 받을래? df 저는 4로 받아볼게요. 4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run 하시면 이렇게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주는 것까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건을 가져오는 거 있죠. 서브셋이라고 부분집합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df4를 선택하시고 그 중에서 내가 왼쪽은 행의 조건, 오른쪽은 열의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왼쪽은 행의 조건, 대부분 예를 들어서 조건을 주는 거죠. 버라이어티가 세토사인 것만 하고 열은 얘하고 얘하고 얘를 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런을 하면 이렇게 파이썬 문법 우리가 조금 아까 어렴풋이 배웠던 이 파이썬 문법이 생기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걸 보면서 우리는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 LOC를 썼네. 밖에 있는 게 인덱스고 아, 요쪽이 행의 조건이고 요쪽이 열의 조건이네. 이런 정도는 알자는 거죠. 그래서 비주얼 파이썬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메뉴들이 다 그런 거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데이터 4를 열어보면 이렇게 열리죠. 그러면 뭐 컬럼을 지우거나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 지우거나 뭐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저것처럼 이렇게 파이썬 문법으로 이쪽에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목적은 뭐냐면 이걸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코드를 유심히 보자는 거예요. 외우지는 말고 보기만 하자는 거예요. 자꾸 보다 보면 코드가 익숙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코드를 익히길 원해요. 그럼 우리는 코드를 외우는 노력을 대신에 어디다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냐면 데이터를 이해하는 쪽에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겠죠. 대신에 코드는 뭐 필요하면 이걸 계속 써도 되고 근데 쓰다 보면 코드가 익숙해지면 직접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나는 세토사 같은 거 말고 아닌 것만 하고 싶어. 이 정도는 그냥 비주얼 파이썬 없이 저희가 수정 가능하잖아요. 코드 수정이. 그래서 코드를 먼저 뽑아놓고 수정을 하면서 쓰는 이런 용도로 하면 굉장히 응용력 있게 다양한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주얼 파이썬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문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정도만. 네. 사실 데이터 분석을 공부한다는 것은 거의 절반 이상이 판다스를 공부한다는 것과 요즘에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다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런 기본적인 자료 구조와 파이썬 문법 그리고 비주얼 파이썬을 나중에 이용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